어미는 자식에게 가장 강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3년간 꽁꽁 닫힌 아들 진우의 마음. 옥순 여사는 용기를 내어 그 마음의 문을 직접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의 어린이날 선물이라는 핑계로 관계 회복에 작은 실마리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옥순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몇 번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옥순은 불안한 듯 서성이다. 다시 한번 망설이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묵묵부답. 옥순 여사의 얼굴엔 초조함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들 진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숨 또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애원하듯 진우야, 아들아, 엄마가 손주들 주려고 이거 어린이날인데.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절규하듯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수는 닫힌 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들고 있던 쇼핑백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안에 담긴 손주들 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옥수는 닫힌 문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문 잠그는 소리. 옥순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3년간 굳게 닫힌 문은 오늘 역시 어미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홀로 주저앉아 오열하는 옥순 여사. 바닥에 뒹구는 손주들 선물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며느리 한혜숙이 침대에 앉아 괴로운 표정으로 일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옥순이 쓴 자전적 소설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옥순 여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사실 자식들에게, 특히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 부메랑이었습니다. 3년 전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순 여사가 펴낸 자전적 소설. 그 안에 담긴 글귀들은 며느리 혜숙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혜숙의 시점으로 소설책 내용이 클로즈업됩니다. 혜숙의 결혼 전 외모와 집안을 비하하는 듯한 옥순의 문장이 강조됩니다. 혜숙은 그 부분을 읽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하필이면 외모도 변변찮고 돈도 없는 집안에 딸을 데려왔는지. 여사에겐 그저 과거 회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숙 씨에겐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낙인이었죠. 혜숙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을 일기장에 토해냈습니다. 일기장 내용이 화면에 겹쳐집니다. 어머님께 저는 언제나 부족한 며느리였나 봅니다. 제 딸도 혹시 이런 비난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너무 과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외모, 제 집안까지 이렇게 비난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우의 집 거실. 진우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혜숙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봅니다. 소설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순 여사의 독설은 술 기운을 빌려 더욱 거칠게 진우에게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 처음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에 대한 원망과 며느리에 대한 험담뿐이었죠. 진우가 휴대폰을 조작하자 옥순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들이 재생됩니다. 술에 취해 흐느끼거나 격분하며 폭언을 퍼붓는 옥순의 목소리. 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야, 이 불효자식아. 너 어미도 안 보고 살 거냐. 내 마누라가 대체 뭐라고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켜.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음성 메시지가 재생될수록 진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집니다. 혜숙은 진우의 손을 잡지만 진우는 무표정하게 손을 거둡니다. 진우의 눈빛에 깊은 회한과 피로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의 독설은 아들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간섭,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향한 비난은 아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옥수는 재봉틀 앞에 앉아 멍하니 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는 박 노인이 그녀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옥순 여사. 며느리가 겪었을 고통과 아들이 들었을 폭언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옥순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 합니다. 박 노인이 옥순의 손을 잡습니다. 김 여사 이제 그만해. 좀 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옥순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신이 옳다는 고집과 동시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옥순 여사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찢어진 가슴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 어긋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옥수는 낡은 상 앞에 앉아 소주를 들이켜고 있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삼키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옥순 여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써 3년째 현실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세월이 한스러워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옥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합니다. 아들 진우의 이름이 뜨자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 하지만 이내 전화가 끊기고 메시지 알림음이 울립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옥순 여사는 찰나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갔으니 아들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연락했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도착한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아들의 메시지가 클로즈업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죽은 사람처럼이라는 단어들이 옥순의 시야에서 흔들립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방송국까지 끌어들여서 저희를 괴롭히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제 제발 죽은 사람처럼 살아주세요. 옥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다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고소? 내가 나를 낳아준 애미를 고발하겠다고? 이 나쁜 놈아, 이 무서운 놈아. 옥수는 다시 술병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술이 입가로 흘러내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긴박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옥순이 카트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박노인이 사색이 되어 그 뒤를 쫓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내내 술로 버티던 옥순 여사. 결국 차가운 방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혈압과 알코올 중독 증세, 그리고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화가 그녀의 육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정신과 상담실. 옥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고 박 노인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깊습니다. 심각한 화병과 우울증이 겹쳐 있어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당분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평생 독하게만 살아서 그래요. 속이 다 타버린 줄도 모르고. 박 노인이 침대에 누운 옥순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웁니다. 옥순은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고독이 짙게 깔립니다. 진우가 어두운 방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습니다. 아내 해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진우 씨 어머님 쓰러지셨대요. 병원이래요. 그래서요.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요. 또 소리 지르고 당신 욕하고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래도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마음엔 없는 말이었잖아요.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 진심이었어.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엄마만 보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미움과 사랑,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입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그 말이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독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아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천륜을 끊겠다는 선언 뒤에 숨겨진 것은
사실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옥순이 잠든 병실. 옥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의 꿈속인지 현실인지 모를 회상이 겹칩니다. 옥순 여사는 꿈을 꿉니다. 어린 진우를 업고 시장통을 누비던 젊은 날. 그때는 자식의 웃음소리 하나면 온 세상 시름이 다 잊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가시를 돋우며 살게 된 걸까요? 잠에서 깬 옥순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링거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추 소리처럼 규칙적입니다. 옥순이 힘겹게 입술을 뗍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진우야. 옥순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분노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오직 끝이 보이지 않는 허무함과 생의 의지를 상실한 무력감뿐입니다.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흔히 파국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옥순 여사의 무너진 마음 위로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과연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차분한 분위기의 상담실. 옥순이 수척해진 얼굴로 상담 전문가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평소의 날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힘없이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수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타인의 해진 옷만 기워왔던 옥순 여사.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찢긴 내면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지독한 집착, 그 이면에는 사실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이 숨겨져 있었죠. 첫 남편한테 매 맞고 살 때 어린 진우만 보면 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도 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워야겠다. 그게 내 유일한 보상이었나 봐요. 어머니의 사랑은 깊었지만 그 깊이가 때로는 아드님을 숨막히게 했던 것 같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가시가 아드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옥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평생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믿었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참회의 눈물입니다. 병실 책상 늦은 오후. 옥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단 몇 줄의 문장만이 종이 위에 남습니다. 옥순 여사는 이제 아들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아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로 결심하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짧은 편지. 그것은 어미로서의 고집을 내려놓는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옥순의 목소리로 겹쳐 들립니다. 진우야. 내 사랑이 너를 숨 막히게 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 행복을 빌어주는 게 진짜 엄마인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제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엄마는 이사 간다. 부디 잘 살아라. 편지를 봉투에 넣는 옥순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박 노인이 곁에서 조용히 짐을 쌉니다. 퇴원 후 옥순은 이사 준비를 위해 수선집을 정리합니다. 그때 수선집 문 위에 종소리가 딸랑이며 울립니다. 진우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 소식과 진심 어린 편지를 전달받은 아들 진우.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미움보다 무거운 것이 혈육의 정이라는 걸 아들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우와 옥순이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옥순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건만 만지작거립니다. 이사 진짜 가실 거예요? 그래. 가까이 있으면 내가 또 욕심부릴까봐 너 편하게 살라고 가는 거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수선집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봅니다. 그 속엔 자신이 어릴 적 엄마와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짐 싸는 것도 힘든데 밥은 먹었어요. 대충 먹었지. 찌개 다 식었네. 앉으세요. 밥 좀 먹어, 엄마. 진우가 투박한 손으로 식은 국을 데우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그 불꽃의 온기가 차가웠던 방 안을 서서히 채웁니다. 모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거창한 대화는 없지만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긴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밥 좀 먹어라는 그 투박한 한마디에 3년간 쌓인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과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부모는 자식이 건네는 밥 한 그릇에 다시 살 의미를 찾습니다. 지독한 가시를 뽑아낸 자리에는 이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옥수는 아들이 떠준 국 한 숟갈을 입에 넣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기지 못하지만 얼굴에는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수선집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옥수는 더 이상 재봉틀 앞에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수선집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돋보기를 쓰고 공책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가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 말들은 때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가시가 되기도 하죠. 옥순 여사는 이제 그 가시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한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가 클로즈업됩니다.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옥순의 서툴지만 단단한 글씨체가 보입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선물일 뿐 내 소유가 아니었다. 찢어진 옷은 실로 꿰매면 되지만 찢어진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아문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옥순의 휴대폰에 진우라는 이름으로 메시지 알림이 뜹니다. 손주들이 놀이공원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옥순은 사진을 보고 작게 미소 짓더니 답장으로 예쁘구나. 즐겁게 놀렴이라고 짧게 보낸 뒤 미련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밤새 술을 마시지도 원망 섞인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달관. 옥순 여사는 이제야 비로소 아들에게서 독립한 한 명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옥순과 박 노인이 편안한 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옥순의 어깨를 감싸쥐고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여사, 오늘 날씨 참 좋네. 마음이 홀가분해 보여서 내가 다 기분이 좋아. 그러게요. 평생 자식들 등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영감 미안해요. 그동안 나 맞추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이제부터 우리 재밌게 살면 되지. 멀리서 아들 진우의 가족이 텐트를 치고 화목하게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옥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가가 참견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한 지붕 아래 합치지 않아도 서로의 계절을 존중하며 각자의 강물로 흐를 때 가족은 비로소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옥순 여사는 이제 그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진우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 멀리 있는 옥순과 눈이 마주칩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옥순도 밝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옥순이 수선집 문에 잠시 여행 갑니다 라는 푯말을 걸어둡니다. 여행 가방을 챙겨 나온 옥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돕니다. 78세.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옥순 여사에게는 이제야 시작된 진짜 인생의 첫날입니다. 남의 옷만 고치느라 헐거워진 자신의 영혼을 수선하는 일. 그것이 그녀가 남은 생애 동안 해나갈 가장 소중한 작업입니다. 옥순이 박 노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수선집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습니다. 영감,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아주 탁 트인 바다로. 좋지. 김 여사가 가자는 곳은 어디든 갑시다. 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옥순의 머리카락이 기분 좋게 흩날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고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옥순이 남긴 공책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흐릅니다. 가족은 서로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각자의 항해를 응원하는 등대여야 합니다. 옥순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짧은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있습니까? 공책의 마지막 문구 가족이라는 강물은 각자의 속도로 흐를 때 비로소 바다에서 만난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낡은 상가 주택가. 김 여사 수선실이라고 쓰인 간판은 색이 바랬지만 창문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곳에 70여 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작은 수선집이 있습니다. 김 여사 수선실.
간판의 글씨만큼이나 낡은 이 공간에서 김옥순 여사는 오늘도 돋보기를 치켜 쓰고 손님들의 해진 옷감을 기우고 있습니다. 옥순 78은 돋보기를 쓰고 재봉틀 앞에 앉아 섬세하게 옷감을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은 예리합니다. 작업대 위에는 실타래와 가위, 옷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내레이션 그녀의 손을 거쳐 가면 아무리 해지고 낡은 옷도 새 것처럼 변하죠. 0.1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장인의 솜씨.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바느질의 달인이라 부릅니다. 이웃들의 칭찬 한마디에 옥순 여사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돕니다. 평생을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남매를 키워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70줄의 재혼까지 했죠. 곁에는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박 노인 78이 함께합니다. 옥순이 수선한 옷을 손님에게 건네줍니다. 손님은 연신 고맙습니다며 감사를 표하고 옥순은 환하게 웃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이 치마 진짜 못 입는 줄 알았는데 새 옷이 됐네. 너무 고맙습니다. 뭘요? 괜찮아요. 따님 결혼식에 입고 가야지. 예쁘게 입어요. 진짜 김 여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손님이 나간 후 옥순은 고단한 듯 허리를 두드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실루엣. 내레이션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한 곳에 닿아 있습니다. 저 멀리 빌딩 숲처럼 우뚝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 그곳 어딘가에 그녀의 장남 진우가 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옷은 정성껏 기원해도 정작 자신의 찢어진 가슴은 도무지 꿰맬 줄을 모르는 옥순 여사. 옥순의 눈빛에 언뜻 슬픔이 스칩니다. 박 노인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김 여사. 한숨 돌려요. 오늘도 고생 많았네. 고생은.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지. 옥순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고 창밖만 응시합니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단 하나. 자식의 정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미의 마음인 걸까요? 어느새 저녁. 수선집 불은 꺼지고 작업대 위 스탠드만 외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옥수는 작업대 위 돋보기와 실타래를 치우고 있습니다. 한쪽에 놓인 휴대폰을 잠시 응시합니다. 내레이션 며칠 뒤 옥수는 손주들을 생각하며 직접 고른 어린이날 선물을 포장합니다. 알록달록한 학용품 세트와 옷가지들. 자식과 손주들에게만큼은 늘 최고만을 해주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옥순이 예쁜 포장지로 손주들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휴대폰을 망설이다 손에 듭니다. 이젠 받아주겠지. 어린이날인데. 옥순이 아들 이진우라고 저장된 번호를 누릅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귀에 가져다 대지만 이내 싸늘한 음성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옥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실망감과 깊은 서운함이 번집니다. 돋보기 낀 눈에 물기가 차오릅니다. 박 노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싸늘한 음성.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3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 익숙한 음성이 오늘도 옥순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애써 포장했던 어린이날 선물은 이제 옥순의 손에서 차갑게 식어갑니다. 옥순이 휴대폰을 힘없이 내려놓습니다. 포장된 선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 결국 돋보기를 벗어 테이블에 툭 놓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옷의 구멍은 아무리 작아도 메울 수 있지만 마음의 구멍은 아무리 크게 벌어져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난 78년의 삶은 마치 해진 옷감을 기우듯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은 돌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옥수는 무슨 결심을 한 듯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뒤적입니다. 그 속엔 그녀의 젊은 시절 자식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녀는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옥순의 찢어진 마음을 과연 봉합해 줄 수 있을까요? 옥순이 낡은 상자에서 먼지 앉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냅니다. 화면은 옥순이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망설이는 모습에서 점차 어둠 속으로 전환됩니다.
비디오 테이프 표지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입니다.